제가 좀 주제를 바꿔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에 유전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특별한 유전자가 없다 그랬는데 수학을 잘하고 못하는 이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분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스티븐 핑클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아주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오른쪽에 언어 본능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언어는 우리가 하는 말은 그 특별한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인간은 만들어질 때 이미 뇌에 언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있을 때 아기가 말을 못하면서 아기가 말을 배우는 과정을 보면 아기가 갑자기 말을 전혀 못하다가 어느 날 말문이 트여서 말을 잘하는 게 그것도 게 아니고 많은 큰 도움을 받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그 아기의 머리에는 뇌에는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많은 언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언어들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구조나 여러 가지 의미나 여러 가지 자세히 언어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것은 인간이 어떤 본성같이 우리가 타고나지 않으면 전 세계에 그렇게 다양한 인간들이 다 그런 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게 뇌 활동에 쓰는 것이 생각, 언어, 말 그리고 문자예요. 생각은 문자하고 언어가 아닙니다. 생각은 쉽게 얘기해서 이미지입니다. 제가 차를 몰다가 아니 옆에 차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누가 빨간불이 트면 저는 그 빨간불에 대한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아, 빨간불이라는 글자를 머릿속에 연상시키고 그 뜻이 이런 색깔과 연결되는구나라고 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은 말도 아니고 문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글쓰기를 하는 게 생각을 어떻게 글로 정확히 받아내는가가 되게 중요한 우리의 덕목이지 않습니까? 교육에.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생각은 이미지예요. 그런데 인류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한글이란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어떤 부족은 문자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문자는 인류가 만들어낸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탄생물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문자 글자를 아는 것은 아직 우리 몸에 각인이 돼 있지 않아요. 새겨져 있지가 않아요. 천생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아요. 하지만 지구상에 아프리카 오지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까지 말이 없고 서로 소통을 못하는 민족은 못 봤어요. 그들이 우리하고는 말이 다를지 몰라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 집단도 다 말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말은 되게 그 인간 몸에 이미 각인되고 유전자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그 본능과 유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유전자는 없지만 어쩌면 그 수학을 잘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을 하는 능력에 올라타 있어서 말을 하는 유전자에 이미 와 같은 유전자를 써서 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것과 우리가 인간이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어쩌면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음. 제가 아주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영국의 스티븐 미센이라는 교수님이 쓴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네안데르탈인이 어떤 유인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인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만 년 전에 침팬지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침팬지 가족에서 우리는 따로 분리가 돼서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했는데 우리 인간이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처음 출몰을 하고 2만 년 전부터는 전 세계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명을 일으켰는데 네안데르탈인은 바로 인간 출몰 직전에 지구상에 활동했던 유인원입니다. 이들은 50만 년부터 최근 20만 년까지 약 30만 년 동안을 지구상에 강자로 지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냐면 인간이 침팬지보다 똑똑한 이유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뇌의 부피가 침팬지하고 비교했을 때 3배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뇌가 큰 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은 우리 현생 인간과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더 커요. 그런데 그래서 뇌의 크기는, 머리의 크기는 아마도 인간과 똑같았을 텐데 네안데르탈인의 문명을 보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낮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30만 년 동안 살았던 유적을 추적해 보면 겨우 부싯돌을 이런 방향으로 만들던 거를 이 정도 만들 정도로 바뀐 것 정도예요. 별로 50만 전에 살았던 생활 방식이나 바로 없어지기 전인 20만 년 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큰 발전이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지난 5천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나라나 국가를 만들었고 지금은 지구상의 최강자가 됐고 또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도시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우주를 탐사하고 네안데르탈인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 그 짧은 시간에 지난 몇만 년 사이에 네안데르탈인의 30만 년 동안에 꿈도 못 꿨던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머리의 크기 때문일까요? 과학자들은 아마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마치 뇌의 크기는 인간과 비슷했을 줄 몰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 뇌의 세포들 간에 신경세포들 간의 네트워크나 연결성이 더 중요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구상에 컴퓨터는 아주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으로 모든 컴퓨터들이 연결돼서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거대한 문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냥 컴퓨터가 아무 데와 연결되지 않고 인터넷도 안 되고 혼자 있는 컴퓨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머리는 아마 낱개의 신경세포들이 모아져 있었고 인간에 이르러서야 이 신경세포들이 다 오늘날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었듯이 장거리 통신이 되고 이렇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하여간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도 언어가 있었지만 네안데르탈인은 언어가 마치 웅웅거리고 우리가 지금 노래하는 것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의 제목도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어라는 이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실로 대단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에 쓰는 단어가 한 2만 개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 제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이런 순서로 조합돼서 연습해 본 적이 없는데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또 이렇게 표현된 거를 여러분들은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언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난해한 수학도 이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별도의 유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인간의 언어 능력 위에 수학의 능력이 무등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언어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심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가 있고 여기 컴퓨터가 있고 저기가 이것과는 다른 모양의 컴퓨터가 있어도 저는 이것도 컴퓨터 저것도 컴퓨터 같은 기호라고 실은 약간 다르지만 심볼라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 뭐로 대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호가 컴퓨터가 다르지만 같은 컴퓨터라고 났기 때문에 이 기계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수히 많은 자연 현상과 상태를 제가 단순하게 어떤 기호로 나타내고 이 기호들을 조리 있게 어떤 관계로 표현하는 게 인간의 아주 위대한 언어 능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을 심리학자들은 기호를 이해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기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도 수에 대한 개념은 있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기 가면 여기보다 사슴이 많다. 하지만 사슴 한 마리, 큰 사슴 한 마리, 조금 작은 사슴 한 마리, 뿔난 사슴 한 마리, 없는 사슴 한 마리. 그것도 다 하나라. 1, 또 2개가 있으면 2라는 기호, 또 세 번째는 3이라는 기호를 만들고, 또 이게 1, 1이 3개가 있으면 3개가 된다라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은 아마 자연 현상을 우리가 어떤 심볼과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 이르러서야 네안데르탈인보다도 우리가 훨씬 기호화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됐고 또 그런 기호화하는 능력 때문에 표현이 다양해졌고 아마 그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얼마 전까지 즐겨보던 드라마이고 왼쪽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F=ma 해서 뉴턴의 방정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수학도 심볼과 기호고 또 심볼과 기호들 간의 관계식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무엇을 심볼로 나타내고 또 그것을 어떤 관계를 이해한다면 드라마를 이해하듯이 수학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장우라는 이제 그 탤런트 분이 박차도를 연기하고 또 여기 한선아라는 분이 그 백장미를 연기하는데 실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 나오는 분들 다 아주 잘생기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고 멋진 사람들 우리가 일상생활에 만나지 못합니다. 하지만서도 우리는 이 드라마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현실 속 세계는 이렇게 이쁘고 마음 착한 애가 결혼을 반대할 리가 없겠지만 우리는 얘가 맡은 역할이 어떤 성공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여자라는
어떤 상징되는 심볼로 이해하고, 또 박차도로 같은 경우는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려는 젊은이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 이렇게 정말 선남선녀가 연애하겠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거를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나타내는 이것도 심볼이고, 드라마의 내용은 뭐 앞에 몇 편만 보면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짐작하듯이 모든 이런 심볼과 기호들의 관계를 잘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수학 기호의 이해나 우리가 드라마 스토리를 이해하는 거나 어찌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네. 다음. 그런데 왜 드라마는 이해가 가는데 수학은 이해가 안 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키스 데블린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음. 드라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유사한 상황을 접하고 익숙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탤런트가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 사람 예전에는 다른 역이 아니었어? 아, 드라마가 바뀌었으니까 역할이 바뀌었겠네 하면서 상당히 너그럽게 잘 이해를 하지만, 수학은 익숙치가 않아서 거기에 모르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저항 때문에 수학도 이 드라마처럼 단순하게 기호와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심볼로 나타내는 기호와 그들 간의 관계식이 곧 수학이라는 것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드릴 말씀은, 과연 수학을 잘하는 유전자가 있는가? 없다는 얘기고, 아마 테레비를 보면서 드라마를 이해할 정도면 조금만 노력하면 수학도 금방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